안녕하세요. 잡돌이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나중에 몸과 일상에서 은근히 후회로 돌아오는 문제 하나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불면증, 그 중에서도 밤마다 비슷한 시간에 깨는 현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정말 나이 탓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절해야 할 신호인지 기준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불면증은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아예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자긴 자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요즘 좀 예민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줄이면 괜찮아질 거야.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 말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쌓이면 몸은 이걸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기본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기억은 없는데 병원에 가보면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되짚어보자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입니다. 불면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생활 방식이 천천히 드러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당장 잠을 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조절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이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잠의 양은 줄 수 있어도 잠의 질까지 망가지는 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밤마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불면증은 고착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누워있기만 해도 쉬는 거다. 불면증이 없는 분들에겐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또 깨면 어쩌지,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몸은 쉬는 게 아니라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침대에 있는 시간보다 침대에 있을 때 몸과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 밤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 쉬지 못한 뇌는 밤이 되어도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하루 종일의 연장선에 있는 상태. 이러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계속 바쁘게 움직였는데 저녁이 되면 멍해질 뿐 정작 쉰 느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피곤하지만 신경은 꺼지지 않은 상태라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쉽게 깨어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냈고 몸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 머리만 계속 바빴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들기는 비교적 쉬워도 새벽에 꼭 한 번씩 깨고 그때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괜히 뒤척이게 됩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몸이 밤을 회복 시간이 아니라 정체된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침대에서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이나 보조제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하루 동안 몸이 어떤 신호를 받아왔는지가 밤의 잠을 결정합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면 대단한 보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몸에 이제 긴장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따뜻하고 자극이 적은 음식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의 각성을 조금씩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미지근한 보리차나 허브차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잠을 억지로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잠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돕는 역할입니다. 특히 밤마다 깨는 분들은 위장이 편안한 상태인지 꼭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몸은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을 얕게 유지하려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녁 식사의 무게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밤에 몸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긴 했는데 꼭 깬다는 분들 중에는 저녁 식사 습관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의 기준은 잠을 오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잠을 방해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밤에 먹어도 몸이 긴장하지 않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 기준만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저녁 시간에 하루를 끊어주는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불을 조금 낮추거나 같은 행동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 작아 보여도 몸은 이걸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밤에 깼을 때 다시 자야 한다는 압박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 괜히 몸 상태 평가하지 마세요. 잠을 재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다시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자려 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넘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이 모든 분들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미 수면 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기준을 드리는 목적입니다. 몸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면증은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둘째, 밤마다 깨는 건 낮에 긴장이 이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잠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상태가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습관 하나만 줄여도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도 잡돌이 TV에서는 건강 상식과 생활 정보를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